두 번째 사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는 13세 동급생 서군과 윤양. 함께 학원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서군은 윤양에게 갑작스러운 고백을 받습니다. 오. 서군이 집으로 들어가자 핸드폰으로 나 너 정말 좋아해 라는 메시지가 도착했는데요. 서군이 답장을 머뭇거리는 사이 왜 답을 안 주냐는 두 번째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성격이 급해. 엄청 적극적이네. 좀 기다려줘야 좀 되는데. 무섭기도 할 것 같은데 너무 답답을 하면. 서구는 곧바로 관심이 없다며 거절했는데요. 다음 날 SNS를 통해 또 다른 여자아이가 좋아한다며 서군에게 고백을 해왔습니다. 낯선 계정이라 두려움을 느낀 서군은 역시 차단을 했는데요. 다음 날 반 친구를 통해 서군은 윤양이 SNS 부계정을 만들어가며 계속 쪽지를 보내온 것은 물론 서군의 위치까지 파악해 계속 쫓아다녔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오, 무섭다. 대박이다. 오, 섬뜩해. 그런데 다음 날 윤양에게 도착한 세 번째 메시지. 그것은 바로 여성의 나체 사진이었습니다. 왜요? 여성의 나체 사진이었습니다. 왜요? 여성의 나치 사진? 갑자기? 초등학생이라지 않았어요? 6학년이죠. 13살. 6학년. 엥? 윤양은 서군에게 여성의 나체 사진을 보내는 것을 시작으로 나랑 안 사귀면 죽어버릴 거야. 너 없으면 난 죽을 거야. 내가 죽으면 네가 죽인 거야. 어머나, 왜 저래? 와 무섭다. 거기 만지고 싶어. 오? 등, 등, 협박이 담긴 수위가 높은 메시지를 하루에 5건씩 지속적으로 전송했습니다. 이거 스토킹 아니야? 이거 너무 섬뜩한 상황인 거예요. 무서운데요. 윤양과 같은 반이었던 서구는 윤양과 계속 부딪히게 되자 두려운 마음에 결국 부모님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화가 난 서군의 부모는 곧바로 학교 폭력 신고를 했습니다. 해야지. 서군의 부모는 학교 측에 윤양과의 분리 조치를 요구했지만 학기가 끝나야만 반을 바꿔줄 수 있다는 학교 측의 답변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아, 진짜요? 말도 안 돼. 남은 1학기 동안 계속해서 윤양을 마주쳐야 한다는 사실에 불안감을 느끼던 서구는 결국 전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거를 왜 서문이가? 피해자가 학교를 옮겨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참. 이게 일단은 듣는 내내 과연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이 한 일이 맞나 싶기도 하고. 학생이 저런 가해를 한다는 것 자체가 뭘 통해서 뭘로 인해서 저런 것들을 습득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누군가에게 가해를 하는지가 와 난 진짜 이해가 안 되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피해자가. 근데 지금 심지어 같은 반에 매일 봐야 되는 친구가 이렇다고 하면 너무 두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일을 한번 겪으면 트라우마가 생기니까. 자, 이게 교내에서 발생한 사이버 성폭력과 스토킹에 관한 사건입니다. 근데 지금 피해본 학생이 전학을 가게 된 상황인 거잖아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아, 진짜요? 학폭위에서 강제 전학이라는 조치가 내려지는 걸 제가 지금까지 여러 건 했는데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 어린 아이지 않냐라는 생각이 너무 강해요. 피해자도 어린아이인데 그런데 하여튼간에 피해 학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정신적인 충격이나 많이 시달리긴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바탕에 깔려 있는 건 뭐냐면 한번 기회를 주자. 스스로 반성을 하고 좀 고쳐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자. 그거를 뭐 강제 전학이나 퇴학이라는 극단적인 처분보다는 어떤 봉사라든가 교육을 통해서 애를 한번 좀 바꿔보자라는 생각이 좀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조치가 안 내리잖아요. 근데 난 도저히 피해자 입장에서는 여기서 못 참겠어요. 뭐 맨날 얼굴 봐야 되고. 그래서 먼저 전학을 가는 그러니까 거군요. 그렇게 떠나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그 가해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너무 두루뭉술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를테면 이거
집안 가정 폭력을 당한 학대당한 아이를 조사하고 다시 집으로 넣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보호할 사람이 없다는 이유. 그 상황 그대로인 거잖아요, 지금. 왜 학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담임 선생님 뭐 그 일종의 임시 조치예요. 영구적인 건 아니고요. 분리조치라는 게 결국은 뭐 전학을 가든 아니면 분발을 바꿔줘 이거잖아요. 그쵸. 그건 최종적으로는 그 나중에 학폭위에서 그걸 결정할 문제인 거고 예전에는 그거를 학폭위를 사실은 학교에서 했어요. 학교 자체적으로 위원도 뽑아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교가 그것 때문에 선생님들이 뭐 자기 본연의 일을 못하고 너무 시달리니까 그래서 사실 교육청으로 넘어간 거거든요. 근데 교육청으로 넘어가 버리면 이제 학교 차원에서 더 이상 이제 자기가 손을 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 단계에서 어떻게든 무마시키려고 하는 설득해서 거지. 합의자를 만들어 올 테니까 와서 합의하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거는 학교의 입장이지 그 부모는 그 아이는 트라우마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그래서 피해자 쪽에서 원하면 무조건 학폭위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걸 자꾸 설득하는 거죠, 학교에서. 학폭위 자체를 그건 애한테도 애한테도 안 좋고 이러니까 원만하게 그냥 해결하시는 게 애한테도 좋다. 아니 그럼 이거 어떻게 어떡하라는 거야? 이거 무슨 대처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뭐 애한테 야 최대한 매력 어필을 하지 말아라. 가리고 다니. 막 이러고 다니라 방구도 뿡뿡 끼고 다니고 차라리 뭐 어떻게 그렇게 하고 다닐 수도 없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은 부모로서 이 화가 나고 학교에서 해결을 안 해줘. 그러면은 뭐 변호사를 써서 그 집 아이를 고소할 수 있어요? 그게 경우에 따라 범죄 행위라면 고소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근데 다만 이가 형사 미성년자냐 아니면 뭐 형사 처벌 대상자냐 촉법 소년이냐 요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결국 또 거기서 이제 또 처벌이 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요즘 학폭의 추세는 뭐냐면 가해 학생 쪽에서 부인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아요. 왜냐? 이게 1호 처분부터 9호 처분이라고 조치가 내려지거든요. 근데 1호만 돼도 다 기재가 학생부에 기재가 돼요. 그러니까 혹시나 자기 아이가 나중에 진학하는데 불이익을 당할까 봐 우리는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해요. 그게 단골로 나오는 멘트예요. 다 남아져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 정도는 증거가 확실하게 남아있으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것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무조건 우리는 그럴 애가 아니다. 무조건 부인하면서 소송까지 가는 거예요. 미치겠어. 나는 우리 애들한테 야 어디 가서 누가 때리면 집에 와서 꼭 얘기해 이것만 얘기했지 이런 사이버 성폭력이나 스토킹에 대한 교육은 생각도 안 해봤어. 근데 우리도 지금 깜짝 놀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있는 줄도 상상도 못했어요. 네. 이게 지금 이 사건은 사이버 성폭력 스토킹에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이제 대상될 수 있습니다. 그 스토킹이라는 게 그것도 이렇게 물론 뭐 이렇게 여러 무자르듯이 가지 자를 유형이 수는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거냐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그다음에 결국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건데요. 그 행위들이 어떤 거냐면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것도 스토킹이에요. 그래, 그런 거 옛날 그 이상했어. 그다음에 문자나 카톡이나 이런 걸로 해서 영상이나 뭐 이런 거 계속 보내. 꼭 그 내용이 꼭 성적인 게 아닌다 하더라도 뭔가 누군가 계속해서 보낸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불안이나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뭐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라고 하면서 야, 그 계속 한번 가봐. 안 되는 거야. 이제는 안 되면 스토킹을 처벌받게 됩니다. 찍으면 안 되는 거죠. 그치. 그럼 고백이라는 것도 되게 신중하게 방법을 잘 생각을 해서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고백이 한 번 하는 거는 뭐 문제가 크게 그치. 안 돼요. 다만 거절의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는 거는 그게 스토킹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변호사님 저 남편이 저한테 안 넘어와가지고요. 6개월 동안 쫓아다녔는데 그것도 스토킹 원래 스토킹 한 거죠. 스토킹 당한 거야. 신고했어야 되는데 결혼을 하셨네. 근데 결과적으로 성공했잖아요. 성공했는데 그럼 결과 해피엔딩이 괜찮아요. 다행히 결과가 좋아서 다행인 거야. 안 그랬으면 남편이 지금쯤 어딘가에서 야, 옛날 그 에바라는 여자 6개월을 말이야. 신고당했다. 그럴 수 있었지. 아니 그럼 이거 어떻게 어떡하라는 거야? 이거 무슨 대처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절은 단호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단호하게. 당신하고는 사귈 생각이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나게 표시를 해주라는 아니 거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죄송했습니다 하고 돌아가면 다행인데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조금만 더 생각해봐 자기야 막 이러면서 해코지를 하려고 하고. 해코지를. 막 계속해.
그러면 어떤 그렇게 조치를 계속해서 하면 경찰에 신고를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 임시 보호 조치를 해줘요. 뭐 접근 금지를 한다든가 연락도 못하게 하고 그걸 위반했을 때는 어떤 제재를 가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경우에는 이렇게 스마트워치에 누르면 맞아. 바로 그런 거 출동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치를 취해줄 수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본인이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우선은 이렇게 경찰에 신고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서 하는 게 왜 그 당사자가 불안해하면서 살아야 되고 맞아요. 그 아이한테도 너가 뭐 빌미를 줘서 너가 뭘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님을 계속 설명하면서 설명해줘야 꼭 이렇게 단호하게 대처하라고 해줘야 좋습니다. 우리가 너무 무겁고 무서운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정말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예, 다루고 있는 거고요. 진짜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을 철저하게 인성교육, 성교육을 완벽하게 시킴으로써 우리 아이가 피해자도 되지 않고 가해자도 되지 않는 그게 어쩌면 유일한 길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저는 오늘도 새로운 걸 배웠습니다. 사이버 스토킹은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그리고 누가 음료수에 탔다? 그러면 해바라기 센터로 가는 그래. 거예요. 배웠어 해바라기 진짜. 센터. 맞아요. 예. 즐겨봐 이 채널.